혹시 8시간 푹 자고 일어났는데도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막 머리가 멍했던 적 청취자님들도 있으신가요? 아,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본 일일 겁니다. 저도 가끔 그렇거든요. 네, 맞아요. 보통 우리는 그럴 때 어제 너무 무리했나 봐 하거나 뭐 수면 주기가 안 맞았나 하고 그냥 넘어가곤 하잖아요. 네, 대수롭지 않게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죠.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침대에서 보낸 그 8시간 중에서 진짜로 잠을 잔 시간이 단 23분뿐이라면 어떨까요? 와, 23분이요. 시작부터 정말 충격적인 질문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심층 탐구의 미션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수면 과학을 넘어서 청취자님이 매일 밤 겪는 무의식의 진짜 실체, 그리고 당신이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어떻게 우주를 움직이는지에 대한 아주 기묘하고도 매혹적인 통찰 속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주제죠. 오늘 우리가 탐구할 이 자료가 잠이라는 아주 일상적인 행위를 출발점으로 삼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삶과 죽음의 경계, 인간 탈생의 미스터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까지 쫙 연결해냅니다. 오, 스케일이 엄청나요. 맞아요. 이 논리를 쭉 따라가다 보면 청취자님이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말 한마디나 누군가와 침묵하며 보내는 그 시간 1분이 얼마나 엄청난 우주적 무게를 지니고 있는지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가장 충격적이었던 첫 번째 전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 인간이 하루에 진짜로 잠을 자는 시간은 단 23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주장요. 네, 23분의 법칙이죠. 예,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8시간을 잤는데 진짜 잔 게 23분뿐이라는 건 약간 생물학적으로 너무 극단적인 해석 아닌가요? 그렇게 들릴 수 있죠. 그러니까 수면 중에 뇌파가 안정되고 막 세포가 재생되고 몸이 회복되는 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7시간 반 동안 우리는 대체 뭘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과학적인 신체 회복 메커니즘을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 진짜 수면의 정의가 조금 다른 거죠. 아, 정의 자체가 다르다. 네네. 이 23분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휴식을 넘어서 인간의 영혼과 육신 전체가 완벽하게 스위치를 탁 끄는 절대적인 무의식 상태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오프 상태요. 맞아요. 누군가 당신을 마당에 툭 던져놓거나 도둑이 들어와서 옆에서 막 난리를 쳐도 절대 인지하지 못하는 깊은 심연의 시간이죠. 어, 어버가도 모른다는 게 딱 그 23분이군요. 그렇죠. 그 외의 시간은 몸이 피곤해서 일종의 방전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게 이 자료의 관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제 말은 만약 제가 8시간을 자는 동안 23분만 완전한 오프 상태라면 나머지 시간 동안 제 몸은 그 스마트폰 화면만 까맣게 꺼져 있고 백그라운드에서는 무거운 앱들이 막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건가요? 와, 네, 완벽한 비유네요. 아, 그래서 겉으로는 자는 것처럼 보여도 깨고 나면 배터리가 닳아있듯이 몸이 천근만근 피곤한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육체는 쓰러져서 숨을 고르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영혼의 휴식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 화면이 꺼진 스마트폰 백그라운드에서 앱이 돌아가듯이 그 수면의 시간 동안 벌어지는 아주 역동적인 현상 중 하나가 바로 꿈입니다. 아, 꿈이요. 우리는 보통 꿈을 뇌의 무작위적인 신경 활동이나 낮 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그냥 무의식 속에서 영상으로 재생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그렇게들 많이 알고 있죠. 하지만 이 거대한 세계관 안에서는 꿈을 뇌의 착각이 아니라 일종의 텔레파시 수신 행위로 봅니다. 텔레파시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조상이나 뭐 다른 차원의 존재 혹은 신들이 보내는 어떤 주파수 같은 걸 우리가 잠에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인가요? 이건 좀 너무 판타지 같은데요. 처음 들으면 확실히 그렇게 들릴 수 있죠. 하지만 이걸 하나의 은유적 메커니즘으로 보면 꽤 날카로운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통찰이죠? 꿈속에서 우리가 낯선 곳을 가거나 누군가를 만날 때 영혼이 실제로 짐을 싸서 물리적으로 어딘가를 날아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 영혼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다. 네, 육심은 침대에 눕혀둔 채로 차원계나 대자연이 나에게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메시지를 주파수 형태로 보내면 내 영혼이 그걸 수신하고 소화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일종의 가상현실? 그러니까 VR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해서 경험하는 것과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딱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만약 꿈을 꿀 때 영혼이 육신은 가만히 둔 채로 다른 차원의 환경을 경험하고 있는 거라면 흔히 말하는 유체 이탈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유체 이탈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논리적인 모순이 하나 생기는 것 같아요.
영혼이 몸을 떠나서 다른 환경을 경험한다면 남겨진 육신은 텅 빈 껍데기잖아요. 그렇죠. 껍데기만 남죠. 그런데 사람은 왜 죽지 않고 계속 숨을 쉬고 아침에 멀쩡히 눈을 뜨는 거죠? 대체 자는 것과 죽는 것의 경계가 뭔가요? 그 모순을 해결해주는 핵심 기제가 바로 마음 에너지라는 개념입니다. 마음 에너지요. 네, 구체적으로는 6006개의 마음 에너지 파일이라고 부르죠. 6006개요? 네네. 영혼이 육신을 비우고 유체 이탈 상태에 돌입하더라도 육신 안에는 이 마음 에너지 파일들이 아주 촘촘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작동하고 있는 한 육체는 생명력을 잃지 않아요. 잠깐만요. 6006개라는 구체적인 숫자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거죠? 그리고 이런 비물질적인 에너지가 어떻게 물리적인 심장을 계속 뛰게 만든다는 건가요? 6006이라는 숫자를 우리 컴퓨터의 물리적인 하드디스크 파일 개수처럼 생각하기보다는요, 인간이라는 복잡한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엄청난 양의 정보 처리 구조로 보셔야 합니다. 아, 그렇다면 이 마음 에너지 파일이라는 게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일종의 영혼의 단 역할을 하는 거군요. 앵커요. 네, 정확합니다. 다치죠. 닻이 단단히 내려져 있으니까 영혼이라는 선장이 잠시 배를 비워도 육체라는 배가 막 떠내려가거나 침몰하지 않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 닷의 개념을 생명과 죽음에 대입해 보면 죽음의 본질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우리가 흔히 사람이 죽었다고 할 때는 심장이 멈추는 생물학적 현상에만 집중하잖아요. 하지만 에너지 차원에서의 죽음은 육체가 수명을 다해서 이 마음 에너지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졌을 때 일어납니다. 아, 생명 유지 장치가 필요 없어지는 순간이군요. 네, 그 순간 우리 안을 꽉 채우고 있던 6006개의 파일이 즉시 분리되어서 각자가 원래 교식하고 있던 우주 자연의 주파수 자리로 시공을 초월해 확 흩어져 버립니다. 와, 닻이 뽑히고 시스템이 해체되는 바로 그 순간이 진정한 죽음인 거죠. 정말 압도적인 이미지네요. 죽음의 순간에 내 안을 지탱하던 그 수천 개의 데이터 파일들이 우주의 각기 다른 서버로 순식간에 날아가는 모습이 막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장엄한 광경이죠.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청취자님도 아마 저랑 비슷한 의문을 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의문이죠? 대체 이 6006개의 파일은 언제 어떻게 우리 몸에 설치되는 걸까요? 정자가 난자를 만나는 순간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뇌가 발달했을 땐가요? 아주 역동적이고 강렬한 탄생의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이 자료의 관점에 따르면요.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아직 영혼이 육신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봅니다. 뱃속에서는 영혼이 없어요? 네네. 그러다 10달이 지나고 아기가 모처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세상 밖으로 나오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대기하던 비물질 에너지인 영혼이 육신의 혀를 뚫고 쫙 도킹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아기가 처음 태어날 때 막 새파랗게 질려서 덜덜 떨면 숨 넘어갈 듯이 응애 하고 우는 게 단순히 양소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폐호흡을 시작해서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단순한 생물학적 반응이 아니라는 거죠. 와, 텅 빈 하드웨어에 무겁고 거대한 운영체제가 처음 딱 깔리면서 과부하가 걸리고 냉각팬이 미친 듯이 굉음을 내며 도는 약간 그런 충격 상태라는 건가요? 와, 방금 그 비유 너무 좋네요. 정확히 그겁니다. 육신이라는 물질 에너지와 영혼이라는 비물질 에너지, 이 차원이 완전히 다른 두 힘이 처음으로 충돌하면서 빚어내는 엄청난 스파크가 바로 그 아기의 울음입니다. 엄청선 스파크? 네. 그리고 그 치열하고 거대한 결합의 스파크를 통해 빚어지는 결과물이 바로 마음 에너지입니다. 아, 거기서 마음 에너지가 생기는 거군요. 맞습니다. 물질과 비물질이 섞이면서 두 차원의 에너지가 융합된 6006개의 입자 파일이 쫙 생성되고요. 그것이 육신의 자리를 잡음으로써 드디어 짐승이 아닌 온전한 인간이 탄생한다는 논리죠. 정말 놀랍습니다. 이 OS가 제대로 설치되어야만 동물이 아닌 인간으로서 성공적으로 세상에 로그인했다는 뜻이네요. 네, 완벽한 로그인이죠. 좋아요. 그럼 이제 우리 안에는 세상의 이치를 받아들이고 생명을 유지하는 6006개의 파일이라는 필터가 깔려 있습니다. 그럼 인간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 필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인간이 세상의 정보를 어떻게 소화하는지를 통제합니다. 정보를 통제한다. 네. 우리가 눈으로 무언가를 보고 귀로 듣고 지식을 습득할 때 그 정보는 그냥 우리 뇌에 저장되는 게 아닙니다. 이 6006개의 마음 에너지 파일을 하나하나 거치면서 아주 미세하고 정교하게 분석되고 걸러집니다. 엄청난 필터링을 거치네요. 네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하고 소름 돋는 건 정보가 들어올 때가 아니라 우리 몸 밖으로 나갈 때입니다. 나갈 때요?
인간의 몸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라면 뭐 행동이나 표정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되거든요. 대자연 속에서 신조차도 하지 못하고 동물도 하지 못하는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고유행위가 무엇일까요? 오직 인간만 할 수 있는 거요. 네, 바로 말입니다. 스피치요. 말, 언어요. 아니 생각해보니 정말 그러네요. 돌고래나 침팬지도 의사소통은 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추상적 개념을 음성으로 표현해내는 건 철저하게 인간뿐이니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입 밖으로 어떤 말을 내뱉을 때 그건 그냥 성대가 떨려서 만들어지는 소음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뭐죠? 내가 살면서 흡수한 수많은 정보가 내 안에 그 6006개의 파일을 거쳐서 철저하게 분석되고 가공되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결정체라는 거죠. 아, 정보의 결정체다. 네네. 이 관점에서는 인간만이 만들어내는 유일하고 궁극적인 생산품이 바로 이 비물질 에너지인 말이라고 정의합니다. 와, 말이 유일한 생산품이라니. 그리고 우리가 내뱉은 말은 상대방의 고막을 때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6006개의 주파수를 타고 이 우주 대자연에 영구적으로 보내져서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 오디오를 통해 마이크에 대고 내뱉는 이 음성, 이 말이라는 행위가 그냥 허공으로 흩어지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건가요? 네, 절대 사라지지 않죠. 자연에 영원히 기록되는 비물질 에너지 생산품이라니. 와, 이 개념을 받아들이면 제가 당장 가족에게 던지는 짜증 섞인 한마디나 직장 동료에게 무심코 던지는 농담 하나하나가 너무 무겁고 조심스러워지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통찰에 도달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아, 핵심이요? 우리는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 때 돈을 주거나 밥을 사주는 등 물질로 돕는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물질은 그저 임시 방편입니다. 진정으로 타인을 돕는 유일한 방법은 내 에너지가 꽉 찬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꽉 찬 말이요? 네. 내 말을 듣고 상대방이 무언가를 깨닫거나 마음의 위안을 얻고 삶의 태도가 달라졌다면 나는 우주에서 가장 귀한 비물질 에너지로 그 사람의 영혼을 먹여 살린 셈이 되거든요. 와, 이건 정말 인간관계를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보게 만드네요. 지금 당장 청취자님의 주변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상사, 배우자, 오랜 친구, 그들과 어떤 말을 나누고 계신가요? 보통 부부나 오래된 연인들을 보면 처음에는 막 서로를 이해시키려고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하고 정성을 쏟잖아요. 네, 에너지를 막 쏟아붓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해 뭐해? 어차피 안 통하는데? 하면서 서로 입을 딱 닫아버립니다. 이런 침묵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흔히 침묵이 금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 세계관에서 관계 속의 침묵은 사실상 파멸입니다. 파멸이요? 그렇게 심각한가요? 네, 부부든 부모 자식이든 서로 대화를 멈추고 입을 다물어 버렸다는 건 상대방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 공급을 끊어버렸다는 뜻이거든요. 아, 단절이네요. 맞아요. 에너지를 주고받지 못하니 관계는 필연적으로 말라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아주 냉정하지만 현실적인 조언을 던집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나눌 수 없는 관계라면 차라리 떨어져 있으라고요. 그러니까 억지로 같이 있으면서 각자 핸드폰만 보고 침묵하는 게 차라리 떨어져 있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군요. 어차피 에너지 교환이 멈췄으니까요. 네. 왜냐하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보물은 바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요? 에너지가 교환되지 않는 관계에 묶여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우주의 관점에서 볼 때 엄청난 손실입니다. 인간은 그 시간을 써서 질량 있는 말을 생산하고 서로를 진화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낭비하고 있으니 결국 그 대가로 삶이 어려워지고 불이익이 찾아온다는 논리죠. 여기서 말의 질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말에도 무게가 있다는 건가요? 제가 물리적으로 목소리를 꽤 크게 낸다고 질량이 커지는 건 아닐 테고요. 네, 데시벨의 문제가 아니죠. 말의 질량은 그 말을 뱉어내기 위해 내 안에서 얼마나 깊은 사유와 정성을 거쳤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성이요? 네네. 내 사회적 지위나 지식이 좀 부족해서 내 말의 기본 질량이 작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수준과 상황에 맞게 진심을 다해 고민하고 내뱉는 말은 그 자체로 묵직한 에너지가 되어서 상대방의 영혼을 크게 울립니다. 아, 진짜 진심이 담긴 조언처럼요. 반대로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타인에 대한 애정이나 고민 없이 툭툭 던지는 말은 깃털처럼 가볍고 쓸데없는 배앓이가 돼버리죠. 아, 그러니까 누군가의 잔소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어도 상대방이 확 튕겨내는 이유가 있었네요. 말의 질량이 부족했기 때문이군요. 정확합니다. 결국 직장이든 사회든 뭐 지도자의 자격이라는 것도 이 말의 질량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진짜 존경받는 리더는 물질을 많이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라 질량 있는 말을 정성껏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질량 있는 말로 변화시키는 사람? 네, 반면에 그 말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가벼운 말이나 남을 헐뜯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결국 그 에너지가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망신을 당하고 무너지게 되죠. 무서운 인과율이네요. 네네.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 에너지가 나와 내 앞의 사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한 우주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이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룬 자료가 내리는 거대한 결론입니다. 네, 오늘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우리의 일상을 거대한 우주적 관점에서 다시 쫙 써내려간 기분입니다. 처음엔 단 23분에 불과한 진짜 휴식과 텔레파시 같은 꿈 이야기로 시작했죠. 네, 거기서부터였죠. 그러다 자는 동안 육신을 지켜주는 다치자 생명의 소프트웨어인 6006개의 마음 에너지 파일을 만났고 또 아기가 태어날 때 육체와 영혼이 충돌하는 그 경이로운 탄생의 순간도 엿봤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마침내 그 정교한 파일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인간의 유일무이한 창조물, 말의 무게와 질량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왜 타인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헤매는 무의식의 세계부터 사람들과 막 부대끼며 살아가는 현실의 관계망까지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치열한 교환 과정이거든요. 네네. 관계의 본질은 결국 마음을 다해 질량 있는 말을 건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깊은 여운이 남네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을 천천히 청취자님의 삶에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무심코 내뱉는 칭찬, 불평, 위로, 그 모든 공기의 진동은 결코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영원히 남죠. 6006개의 주파수를 타고 이 우주자연에 고스란히 영원히 기록된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청취자님, 오늘 이 깊은 오디오 탐구를 끝내고 이어폰을 뺀 뒤에 누군가를 만나 가장 먼저 건넬 당신의 그 첫마디, 그 말의 질량은 당신 주변의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게 될까요? 그 무겁고도 매혹적인 질문을 당신의 몫으로 남겨두며 오늘의 심층 탐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